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시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네. 하는 인생에 사는 걱정들의 대부분은 거의 90% 쓰잘데기 걱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걱정돼요. 우리나라 거시경제 또 네. 이제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바로 깡통 전세, 역전세의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죠. 해결이 될까요? 혹시 아나운서님 깡통 전세, 역전세 이거 정확한 의미 알고 계세요? 들어봤죠. 좋아요. 좋습니다. 네. 내가 빌라에 2억 원에 들어갔는데 네. 지금 빌라의 시세가 1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집을 팔아도 내 보증금 전체를 그쵸. 못 줍니다. 이걸 바로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X보다 집값 시세가 떨어졌을 때죠. 네. 그리고 내가 가령 2년 전에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내가 6억 원의 전세를 들어갔는데 네. 지금 전세 시세가 4억 5천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땐- 그러면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지금 전세 시세가 더 낮은 거예요. 그쵸. 이런 거를 역전세라고 역전세. 하죠. 그래서 요새는 역월세라는 단어. 역월세? 네. 역월세? 역월세가 뭐냐면 네. 지금 방금 사례에서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집주인 나한테 6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네. 새로 임차를 들어가다 4억 5천밖에 안 돼요. 그쵸. 1억 5천이 비잖아. 네. 요새 대출 잘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집에 살아주는 대신에 내가 1억 5천만 원쯤 내가 너한테 월세를 주겠다고 하는 거야. 오히려 집주인이 나한테? 네,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월세를 주는 걸 우리 요새는 역월세라고 합니다. 이거 요새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그나마 난 거 아니에요? 그나마 상황이 낫죠. 역전세는 그나마 상황이 네. 나아요. 왜냐면 집주인이 집을 팔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촬영하는 데가 2024년 7월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네.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뛴 때가 대략 2021년께예요. 그때 막 불붙었을 때. 난리 났죠. 난리가 났을 때. 진짜. 근데 당시 그때 코로나 국면이었고 네. 이때 전세값도 같이 뛰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쵸. 갭투자가 엄청 많이 일어났을 그쵸, 때니까. 그쵸. 그래서 전세 실수요자들이 그 전세를 구하는 게 하나의 별따기였고 맞아요. 급기야는 집주인이 세입자 면접 봤어요. 너 우리 집 살아도 되겠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당신 직업이 뭐냐? 웬일이야? 반려동물 키우냐? 이런 진짜요? 면접도 봤었어요. 와, 충격적이야. 이제 코로나 국면이 끝났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이유라고 보는데 실수요자가 사기에는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2022년부터 이제 쭉쭉쭉 빠지기 시작해요. 거품이 빠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피해가 더 많이 나는 거 확대가 아니에요? 되겠죠.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뭐 집값이 상승한다, 바닥 네. 다졌다, 바닥 회복하나, 네. 반등하나 뭐 이렇게 기사들 막 나오는데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던데. 저는 그 뉴스의 결론은 회의적이에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누가 추격 매수를 해주면서 계속 불타와야 되는데 그쵸. 불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2023년 7월 기준으로 해서 네. 앞으로 더 빠졌으면 빠졌지 올라갈까? 그건 약간 좀 회의적. 뭐 제 의견입니다. 네네네.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2021년 말하고 네. 2022년 초에 그때 엄청나게 전세가 하이 비쌌잖아요. 찍었을 때. 만기 돌아오자. 그쵸. 그게 언제예요? 올해 아니면 내년 아니에요? 그렇죠. 2023년 올해랑 내년 초에 이게 집중돼 있어요. 그러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거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이 네. 단위 보시면요. 네. 석 달 전 2023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 주택 임대차 중에서 네. 8.3% 숫자로만 약 16만 3천 가구가 지금 깡통 전세 위험이 있어요. 16,000건이 아니에요. 16만 3천 건이에요. 그리고 전체 임대차 중에 52.4% 네. 숫자로는 100만 가구가 넘어요. 102만 6천 가구가 지금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21년 네. 말하고 2022년 초에 전세가 지금도 훨씬 비쌌는데 그쵸. 그럼 왜 임대차 중에 왜 절반 정도만 왜 역전세일까? 왜 그때 다 올랐고 지금 다 그러네요. 떨어졌는데? 네. 그게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 임대차 3법 때문에 말 많았잖아요. 네. 오히려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보호받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돼서 그런데 아까 2023년 4월 기준으로 해서 네. 깡통 전세가 전체의 8.3%. 이거 진짜 높은 이것도 숫자예요. 그쵸. 역전세는 전체 54%인데 이러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 만료가 네.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집중돼 있어요. 난리겠다. 역전세 60%, 깡통 전세 70%가 이 기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역전세나 깡통 전세 네. 위험이 있는 집의 세입자들, 이 어떻게 해야 집주인들도 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민이 엄청나게 많고 그럴 것 같아요. 매번 그 부동산 시세 알아보실 네. 텐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지금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과연 이 대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그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둘째 치고 네. 먼저 이 영상에서는 내가 세입자인데 역월세나 깡통 전세 위험이 있을 때 최소한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는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네. 참고로 당연히 지금만
말씀드린 법적 조치 이런 걸 하신다고 해서 네. 내 임대차 보증금 100% 전액 당장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니고 네. 깡통 전세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쵸, 그쵸. 차원에서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뭡니까?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집주인하고 여월세 계약이 됐을 때예요. 아. 제발 지금 살아달라. 지금 내가 지금 한 1억 못 빼주는데 월세 줄 테니까. 월세 줄 테니까 여기 살아달라.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일반 계약처럼 돼서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합의를 분명히 해두셔야 되는데요. 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물론 이제 재계약할 때 계약서 쓰시죠. 그쵸, 그쵸. 합의를 당연히 문서화하셔야 됩니다. 그쵸. 물론 특약사항에 넣어야 네. 되겠지만요. 집주인이 여월세를 준다고 했을 때는 네. 이 약정을 꼭 문서로 남겨주셔야 되고요. 법률적으로 처분 문서라고 해요. 처분 문서에 도장 찍으면요. 민사소송 끝이에요, 사실. 이게 너무나도 큰 증거. 워낙 강력하니까. 두 번째는 당연히 역월세액이 얼마고 네. 언제 어느 경로로 지급해야 되는지를 다 정하셔야 돼요. 아. 누구 계좌를 입금할 거냐, 현금으로 줄 거냐, 아니면 계좌 계좌 이체할 이체할 거냐, 거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일 집주인이 이때 제때 주지 않으면은 네.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해놓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연 이자를 20%로 한다든지 단 1이라도 지체하면 네. 바로 계약해지고 전액 달라. 다 소송 바로 들어갈 거다. 아. 이런 걸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한국은행 통계예요. 2020년에 갭 투자 건수가 당시 14만 3천 건이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2021년 이때는 한 해 갭 투자가 24만 건이었어요. 아. 그런데 2020년과 2021년만 합해도 이미 40만 건이 넘어가고요. 2023년, 2022년 요때도 지금 통계상 잡힌 게 9만 건이니까 그러면 2020년 이후에 집주인이 네. 갭 투자자인 사건, 네. 물건이 지금 50만 건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엄청 많죠. 그런데 숫자가 진짜 갭 투자자들이 지금 돈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역전세나 깡통전세 생겼을 때 지금 당장 이 돈을 해줄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자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뉴스 터지고 난리 그렇죠.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행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나가고 싶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될 거예요. 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 2개월 된 시점 그 이전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때 안 하면 뭐 같은 쪽으로 갱신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지금은 만료 시점보다 미리 해지 통보를 더 일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주인도 이걸 대비할 시간이 그쵸, 필요합니다. 그쵸.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2, 3개월 안에 돌려줄 임대차 아, 보증금을 없지, 못 안 찾을 되지. 수도 있어요. 어딘가 돈을 끌어와야 될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게다가 새 임차인도 구해야 되는데 요새 안 구해요. 안 구해지죠.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네. 이제는 집주인이 면접 봐야 됩니다. 고객님, 우리 이번에 인테리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죠, 고객님. 이렇게 와주시죠. 돼야 돼요. 살기 좋습니다. 고양이 키워도 됩니다. 세입자가 안 구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몇억 원에 되는 돈을 융통해야 되니까 네. 누가 통장에 지금 2, 3억을 넣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없지. 없어요. 그런 사람 없죠. 없으니까. 그래서 해지 통보를 적어도 4, 5개월, 5개월 이전에 해주셔야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저희가 지금 깡통 전세랑 이제 여골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나누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줄 끊고 가겠습니다 한번. 우리 변호사님이 좋아하시는 시리즈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물의 아주 장인이신데 저희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걸 알려주실 거죠? 그 다음부터는 소송 전 단계부터일 거예요. 아, 소송 전 단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임대차 해지 통보부터 네. 소송 전 단계 그리고 소송 이후에 집행 단계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저희 영상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